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뉴스입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충현 씨의 빈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문했습니다. 빈소를 찾은 우 국회의장은 7년 전 김용균 씨 사고와 같은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 김충현 씨의 빈소. 빈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숨진 김 씨의 몫을 위로합니다. 우 국회의장은 유족과의 대화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회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정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러분들과 충분히 또 유가족과 상의해 가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2024년 7월까지 서부발전 등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6명.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2차 하청 노동자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인권위 등의 권고를 이번에는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사후 안전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졌으면은 지금 같은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족이 포함된 대책위까지 포함되는 당정 협의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한편 지난 6일 용산 추모 집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족들의 요구안을 받으며 특별 근로감독에 준하는 엄중한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이번 사고에 대한 엄중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대책위는 국회에 하루빨리 진상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27개 매장에 임대계약 해지나 폐점을 통보한 가운데 대전과 천안 등 지역 핵심 매장들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조 측이 사실상 해고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주변 상권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갑작스러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선 어떤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던 홈플러스와 MBK. 회생 신청 이후부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효율화하거나 구조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업 회생 절차 시작과 함께 무더기 폐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에 실패한 전국 27개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 등을 통보한 겁니다. 지역에선 전체 10개 매장 중 4곳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천안과 대전 등 도심권 대규모 매장들이 포함됐습니다. 마트노조는 사측이 회생 절차를 명분 삼아 무차별 계약 해지를 하고 있다며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거란 사측의 말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천안처럼 지역 내 모든 홈플러스 매장이 사라지면 전환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40k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가 되는데 이는 사실상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설사 매장이 폐점하게 되더라도 전환 배치를 해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말을 하지만 저희 직원 중에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모두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문진석 의원은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임대료 인하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사제 출연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나친 임대료 인하를 강요하면서 폐점 사태에 이르게 하는 이런 MBK 행태에 대해서 정말 용납할 수 없다.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이 당초 이달 12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연장된 가운데 점포 폐점에 따른 대규모 실직과 상권 공동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50세대를 모집합니다.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세종시 금남면 소재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에서 2년 동안 16에서 18만 원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고 최대 9회까지 임대 재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면서 1순위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내일부터 1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에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인데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이 증상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중선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을 보이는 기립성 저혈압. 우리나라 인구의 5%, 70대 이상 인구 30%가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기립성 저혈압 환자는 겨울철에 비해 2배가량 급증합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압이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자세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들인데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땀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혈액의 순환량이 줄어들어서 증상이 쉽게 생길 수 있겠고요. 기립성 저혈압은 어지러움과 함께 구토, 식은땀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의식을 잃고 넘어져 두부 손상 및 기타 외상이 발생할 수 있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되면 낙상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크게 다치실 수 있는 큰 위험이 있고요. 머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는 혈압이 떨어짐에 따라서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적절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하루 2에서 2.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혈압을 낮추는 과도한 음주나 다이어트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는 무릎을 먼저 펴고 허리를 세우며 천천히 움직이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있는 환자들은 특히 여름철에 복용 중인 약물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료진과 상담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중선입니다. 천안시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는 7월까지 2025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주거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중독과 자살 고위험군 등 다양한 사회적 고립 요인을 고려해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10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가구에는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급여가 지원되고 돌봄과 인공지능 안부 확인 서비스, 통합 사례 관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오는 10월 31일까지 노쇼와 무전 취식,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남경찰은 최근 2개월간 충남에서만 39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등 의심스러운 요구가 있을 땐 반드시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에서만 판매되는 꿈돌이 라면을 내일부터 출시합니다. 쇠고기 맛과 해물 짬뽕 맛 두 가지 종류로 시판되는 꿈돌이 라면은 대전 지역에 있는 500여 곳의 편의점과 꿈돌이 하우스, 대전 신세계 백화점 등에서만 판매됩니다. 대전시는 대전 동구 소재동에 꿈돌이네 라면 가게를 연말까지 임시 개장해 주말과 축제 기간 중 판매에 나서는 한편 전용 매장 개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국내 여행객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관광도시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행 리서치 기관 컨슈머 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해 대비 여행객 비중이 1.0%포인트 올라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앞질렀고 놀 유니버스의 황금 연휴 숙박 예약도 전년 대비 190%나 증가했습니다. 대전시는 한화이글스와 하나시티즌 등 지역 프로스포츠의 인기와 함께 성심당 중심의 빵지술래,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 출시 등으로 관광 활성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로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금성 장기 관측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내년 지구 저궤도에 초소형 위성인 클로브셋을 발사해 15년간 금성의 구름층 구조와
이산화황 가스 분포, 금성 대기 변화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추진하는 금성 탐사선들과 운용 기간이 겹쳐 금성의 과거 환경과 기후 변화의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여구는 노후 공용 차량의 친환경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비와 군비 등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7개면 행정복지센터에 전기차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체 대상은 대부분 10년 이상 운행된 노후 차량으로 그동안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비, 배출가스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으며 전기차 도입으로 친환경 행정의 기반이 다져진 만큼 단계적으로 읍면 전체로 전기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이 제2호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로 선정됐습니다.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보보호시설을 분산하고 인력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며 오는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등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번 클러스터 구축으로 충청권의 정보보호 특화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